이 백엔드 구간을 제가 코드를 쭉 작성을 해서 컨트롤부터 DAO까지 쭉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다른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뭐 강의나 다른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론이 정립된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여태까지 공부한 게 잘 안 받아들여져,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은 요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 익숙해지시고, 그 백엔드 구간은 이렇게 딱 잡아 놓으면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비스가 이게 비대해지면서 우리의 그 프로젝트가 풍성해지게 될 겁니다. 자, 가 봅시다. 그러면 이 DAO 인풀 뒷단에는 마이바티스가 있습니다. 그죠? 마이바티스는 몇 파일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마이바티스 컨피그를 열어서요. 그죠? 이 친구를 열어서 첫 번째, 타입 알리아스를 잡아줍니다. 이거 복붙하다가 항상 문제 일으키는데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할게요. 타입 알리아스즈 kr ac 코포의 북 샵의 모델의 커스터머, 이거를 알리아스 커스터머로 해줄게 라는 얘기죠. 그리고 매퍼 파일 매퍼 태그를 만들어서 리소스즈 마이 바티스 폴더에 customer.xml 매퍼 파일을 만들게 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부러 이거는 여러분이 귀찮더라도 하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파일에서 타입 알리아스 하면서 이게 어디에 쓰이지? 매퍼 태그 만들어서 매퍼가 어떻게 쓰이지? 이런 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퍼 파일 customer.xml을 만들어 봅시다. 마이바티스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other XML 검색해서요. XML 파일 선택합니다. XML로 검색하고 XML 파일 선택하고 Next 눌러줍니다. Next 하고 파일명은 customer.xml이겠죠? 폴더가 이게 지정되어 있을 거고요. 마이바티스라고 또 customer.xml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폴더명이야 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뭐 매퍼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피니쉬 누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XML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했냐면 마이바티스 그 도큐먼트 사이트에 가서 DTD를 긁어왔어요. 그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북에 이미 있습니다. 그죠? 이 두 번째 줄을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 하고 커스텀에 갔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고 나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탕 치면 매퍼 태그가 나옵니다. 그죠? 엔터 땅 때려서 매퍼에는 제일 중요한 속성 네임스페이스를 꼭 지정해줘야죠. 커스터머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요 커스터머 여기 왜 이렇게 지정해줬냐면 DAO에서 불러서 쓰는 이 네임스페이스 요 이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select, list, add, update, delete, item. 이렇게 이름을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타일도 이름을 고정시켜 놓고 반복해서 막 쓰면 그냥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나오겠죠. select니까 반드시 result type을 지정하는데 customer. 왜 대문자 C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myBatis config에서 알리아스를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 이름과 같이 여기에 타입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select from customer. 얘는 몇 개 되진 않으니까 order, 그래도 order by cost id 뭐 이러면 되겠죠. 이것도 늘상 하는 기본 쿼리들이니까 만들어 봅니다. add, insert into customer, values, cost id, name, phone, address, delete, id는 delete, delete from customer, where cost id equal cost id. update, customer, set name equal name, phone equal phone, address equal address, where cost id equal hash cost id. select item, result type, select니까 result type 지정해줘야 되고요. customer, select assist from customer, where cost id equal hash cost id.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금방 느끼실 텐데요. 연차가 쌓이면서 무슨 뭐 새로 나온 기술을 막 더 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좀 가장 낮은 레벨에 속해요. SI라고 하는 좀 낮은 부가가치가 좀 낮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책정이 되는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진입하기 제일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입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고요. 거기서 일단 서바이벌을 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능력을 축적하시면 이제 도약을 해야죠. 연차가 좀 쌓이고. 물론 여기서 뭐 10년, 20년 계속 SI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경력이 깡패라 연차 수로 연봉을 책정합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퍼상에 몇 년 차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력은 더럽게 없는데 10년 차를 하나 넣으면 인건비가 확 올라가니까 돈 받기가 용이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일해보면 오래 일했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건데, 그래도 그건 가끔 이제 정신 나간 인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좀 생기 있고 열심히 하는 한 5년 차에서 10년 차 정도의 사수를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일하는 건 똑같이 CRUD인데 다만 경험이 좀 더 있는데 그 경험 중에 상당수는 쿼리 경험이에요. 아직까지 SI파는 여전히 DB 중심이에요. 설계 자체가.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줄 시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될 거예요. 생각을 지금은 이제 DB를 좀 배제를 하고 DB에 저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의 SQL에 달고 다른 아저씨들이 자기가 갑자기 막 입사한 2, 3년 차하고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스템 설계를 DB 중심으로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럼 이제 자기 기득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요. 여러분 같은 개발자들이 또 그 기술의 소비자예요.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를 쓸 건가, 어떤 기술을 수용해서 내가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개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못 받아들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새로운 기술에 내가 좀 뒤처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어요. 반대로 이제 오래된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되니까. 자, 됐죠? 그래서 쿼리도 맨날 뭐 이런 패턴으로 저는 작성하기 때문에 돌려볼 건덕지가 없죠? JSP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JSP 만들고 백엔드 쭉 거쳐서 쿼리 만들고 래퍼 수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백엔드 쫙 해놓고 지금 쿼리 쫙 만들고 이제 JSP로 뷰로 쫙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패턴인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든 자기한테 잘 맞는 패턴을 써서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아, 내가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뭐 아직 안 했지? 이게 있어야 편해요. 오류가 났을 때 어디쯤에서 오류가 발생했겠구나. 그러니까 예상이 돼야 마음이 편해요. 왜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냐? 맨날 전화가 오니까요. 다 만들어 놓고 내가 혼자 테스트해서 잘 됐어요. 올려놓고 됩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딱 도착하면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연락이 오죠. 안 돼요. 오류가 생겼습니다. 돌아가다 문제 생겨요. 그럼 또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고 그럴싸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쉬려면 핵심 기능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겉멋이라고 하면 좀 과한 거고 남들한테 나 이런 것도 해 라고 하면 멋있어 보이는 이런 걸 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막 이런저런 막 새로운 기술 막 얘기하면서 아, 이런 거 쓰시나요? 요즘 다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휩쓸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잘 휩쓸리면 뭐 네카라쿠베 이런 데 가서 일하게 되고요. 잘못 휩쓸리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인력 소싱을요, 뭐 여러분 뭐 코드 테스트 막 이런 거 안 하고요. 그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오프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있어요. 그런 뭐 서울이나 판교나 이런 데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갖고 막 얘기하면서 막 잘난 척을 하면 그런 회사에 있는 애들이 우리 면접 한번 볼래요? 이를 뽑아요. 뽑았는데 쓰레기야. 근데 못 잘라. 이미 뽑았으니까. 내가 뽑았잖아. 내가 소개했잖아.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제자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서 걔가 쓰레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그런 모임이나 오프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쓸모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고 오프라인 뭐 그런 거 하니까 계속 가요.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가 야놀자였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창 야놀자 잘 나갈 때. 그 친구는 맨날 이제 자기 얘기는 그거죠. 꿈이 이제 저기 블리자드 가는 거 꿈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그런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말을 하다 보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애들이 뭐, 그 친구가 그 구글 디벨로퍼 뭐 어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 연사로 하게 돼서 초대받아서 저도 간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현혹되지 말란 얘기예요. 누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친구도 되게 많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부단하게 뭘 한단 말이에요. 막 하면서 계속 뭘 얘기해요. 야, 이거 어쩌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러는 거죠. 그럼 괜히 위축이 돼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자꾸 위축이 돼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1년이고 제가 2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 입학하자마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떠드는데 이제 수업을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저 뒤로 찌그러져 있다가 자꾸 학교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노력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근데 계속 말로만 떠들었으니까 못해요. 어떤 애들은 다른 기관에서 뭐 6개월 우리처럼 이제 국비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부하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그런단 말이죠.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누구누구는 뭐 어디서 배우고 하는지 되게 잘해요. 다음 학기에 얘기하자. 그러면 다음 학기에 가면 그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걸 보여주면 뭐 저거 전에 봤던 거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딴짓 하고 있는 거죠. 딴짓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동안 그냥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를 하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가 이거 다 쌓아 얘들은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데 지 혼자 이제 계속 헤매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반대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입사원에 들어왔는데 내가 9개를 알고 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친구가 하나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9개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를 배워요. 그럼 저는 10이 됐으니까 레벨업을 했죠. 그 친구는 하나였는데 제가 9개를 알려주면 이 친구도 10이 됐으니까 레벨업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얼마나 편해요.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인간들이 많냐 하면 내가 9개 갖고 있는데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 줄 테니까 하나 내놔.
이딴 짓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야 그거 하나를 무시해버려요.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럼 계속 9에 있는 거죠. 영원히 10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룰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할 때도 맨날 싸워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난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못해. 어디 가면 그 밸런스가 맞나요? 안 맞아요. 그냥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배정을 하고 그 친구가 열심히 하면 그냥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고요. 우리 팀에는 다 쓰레기야. 아무도 못해. 그럼 나 혼자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같이 그러고 있어요. 아씨, 왜 안 하냐? 우리 팀이 다 쓰레기예요. 아무도 안 해요. 너는? 너도 쓰레기잖아.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똑같이 학교에서 그러면 회사에 가서는 안 할 거예요? 회사에 가서 똑같습니다. 계속 그거 따지고 있는 거죠. 손해보나 안 하. 내가 손해보고 있나 안 손해보고 있지 않나.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삶의 방식은 다 다르니까 그냥 저는 이래요.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럼 그냥 손 내미는 거예요. 확률 게임이에요. 눈치 보고 있으면 확률은 제로예요. 근데 내가 손을 탁 내밀면 확률이 50%가 돼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삽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나 걸고 있어요. 지나가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 JSP 페이지 만들면 됩니다. 사실 JSP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복사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폴더를 만들어야 되겠죠? 뷰즈 폴더 밑에 커스터머 폴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커스터머에 new 해서 JSP 만들어야 되겠죠? JSP를 검색해서 JSP 파일 list.jsp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조화를 해놨기 때문에 리스트 add 업데이트 이름은 똑같이 씁니다. 커스터머 폴더 밑에도 리스트 add 업데이트가 있고 북 폴더 밑에도 add 리스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느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객,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했듯이 EL로 출력할 수 있고 JSL로 제어 구조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JSL 불러야 되니까 add 하고 태그 라이브러리 컨터 스페이스 URI 우리는 코어 사용할 거고요. 프리픽스는 알아서 C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이제 JSL 태그들을 사용할게요. if부터 하죠. if 항상 리스트입니다. 사이즈가 1보다 작으면 여기를 감싸주고 그래서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으면 나오겠죠. 이 친구는 for each 이고요. tr을 이렇게 감싸서 반복을 해줘야 되겠죠. for each는 variable item이라고 쓰고 items는 el로 list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아이템의 cost id 따라 아이템의 name 아이템의 폰 아이템의 address 패스 베리어블로 값을 넘겨야 되니까 아이템의 cost id 아이템의 cost id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뭐 JSP를 공부한다, JSP를 뭘 한다, 막 이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JSP 기술이라고는 그냥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용도예요. 출력을 하면 되는데 출력을 하기 위해서 EL과 JSTL 정도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JSTL에 쓸데없는 태그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태그 뭐 set, get 막 이런 것들 쓰는 건 정신 나간 일입니다. 그런 모든 행위를 다 어디서 해야 돼요? 컨트롤러, 백엔드 다 하고 자바 코드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출력하기 좋게 만들어서 모델에 담아서 JSP한테 던져주면 JSP는 최대한 간단하게 가져와서 화면 만들어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JSP에는 절대로 로직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백엔드를 이렇게 구조화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난리를 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뭐 부트나 이런 데서 JSP 기술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JSP에 딱히 문제는 없어요. JSP의 문제가 뭡니까? JSP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친구가 자바 코드로 변환이 돼서 컴파일이 돼서 클래스가 만들어져서 동작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수정하거나 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기술적인 이슈, 성능적인 이슈를 떠나서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JSP는 프론트엔드 기술들하고는 상극이에요. 맨 위에
저 디렉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 디렉티브가, 첫 줄 디렉티브가 있어야 JSP로 인식을 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옛날에 개발 파트, 개발팀의 막내가 뭘 하냐면 디자인 파트에서 이제 디자인 막 해서 HTML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HTML을 그냥 쓸 수가 없죠. JSP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내가 남아가지고 확장자 JSP를 고치고요. 첫 줄 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JSP 파일이 되니까. 옛날에는 JSP 파일을, 그러니까 디자인 중심이었으니까 디자인 파트에서 막 HTML 파일을 쏟아낸단 말이죠. 그럼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JSP는 코드나 뭐 리액트를 쓰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CSS 하는 사람이라든지 다 열었을 때 저 첫 줄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맞닥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쓰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라고 하기도 참 민망한 게 말 그대로 뷰란 말이죠. 보여지는 거가 중심이니까 사실 여기에는 로직이 들어가지 않아요. 뭐 CSS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프론트엔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백엔드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아예 프론트엔드 영역이죠. 거기에 로직이 있어요. 뭐 뒤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또 하겠지만 지금은 전체 로직 중에 일부를 프론트엔드로 던지는 거예요. 프론트엔드에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앱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백엔드에서 모든 걸 로직을 처리하면 여기에 부하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폰도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부 로직을 내려버리면 백엔드의 서버의 부하가 낮아지겠죠. 그만큼 돈을 적게 들여도 되고요. 사용자들은 사용할 때 굉장히 쾌적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프론트엔드 지식이 필요하지만 프론트 영역을 조금씩 쓰는 거예요. 근데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좋은 엔지니어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 백엔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짓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돼서 이 컨트롤러 서비스, DAO 뭐 이걸 약간씩은 바뀌어도 그냥 이 구조로 누구나 다 쓰지만 프론트엔드는 기술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기술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엔드에서 한 20년 차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 SQL은 뭐 한 A4 용지에 꽉 차는 쿼리도 뭐 그냥 능수능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프론트엔드에서 경력이 충분한 엔지니어다. 그럼 이 아이가 10년도 안 된 애예요. 10년도 안 된 애가 최고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10년도 안 된 애가 버전마다 기술이 다 틀려서 자빠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리액트 같은 거를 예로 들면 진짜 버전 올라갈 때마다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대학에서 리액트를 강의를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 작년에 만든 코드를 올해 쓰려고 하면 이미 구닥다리예요. 기술 자체가 구닥다리예요. 뭐 공부하신 분 아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뭐 그 클래스로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훅 이란 놈이 생겨가고 훅 들어와서 지금은 펑션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새로 공부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는 쓸모가 없어져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적응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내가 공부해서 어렵게 뭔가를 알아냈어. 근데 갑자기 그 1년 동안 공부한 게 한 50% 정도 깎여 나가. 환장을 노리시죠? 그래서 저는
백엔드를 추천하는 게, 학생들한테 백엔드를 추천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프론트엔드 계속 얘기해요. SI 좋나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월급도 안 좋고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요. 여러분들한테 대접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랜딩해서 서바이벌 하기 제일 좋은 시장이고요. 일단 살아남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그런데 그럼 뭐 하면 좋나요? 뭐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좋겠지. 어떤 거요? 텐서 RT를 해봐. 텐서 RT 하면은 연봉 1억쯤 받을 수 있을걸? 근데 텐서 RT 공부해갖고 1억쯤 받을 시기가 되면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될 거니까.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현실 가능하고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사람은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도 이 좀 부족한 사람도 일단은 디디고 이렇게 발전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지. 어차피 안 되는 거 너는 그냥 끝이야. 그럼 뭐하러 여기 모여 있어? 그죠?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목숨 걸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잘하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잘 못하는 건 조금 시간을 부족하게 될 때 보완하면 됩니다. 안 보여주면 돼요. 그죠? 내 약점은 안 보여주면 됩니다. 안 보여주면 되는데 광희 씨가 눈앞에 있네. 이거 놀리는 거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그런 이제 다른 거 충분히 하다가 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하고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부분을 계속 물어요. 사람 짜증나게. 나 알고 있어. 내가 늦게 시작한 거 알고 있는데, 뭐 진짜 나보다 한 10살 어린 애가 팀장이라고 나와서 면접 본단 말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이미 생각하고 가야죠. 아니야. 계속 뭐,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좀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조금 더 하면 너보다 잘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그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고서 합격하는 친구가 있어요. 꽤 큰 회사에. 근데 지가 6개월도 안 돼서 때려치더라고요. 창업한다고. 그 친구 반도체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 반도체 하다가 온 친구였어요. 자, 한번 그러면 목록 한번 출력해 볼까요? 어디 갔냐? 브라우저 새로 친 뿅. 뭐야 얘? 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커스터머 XML 왜 없어? 시작을 못했나 보다.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리로드에서 안 되니까 재시작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죠? 됩니다. 그러면 JSP 페이지 2개 이제 후딱 만들고 다 나오시죠? JSP 페이지 2개 후딱 만들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의 new other JSP 파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폼에 액션은 쓰지 않고요. 메소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add에 접속했을 때의 주소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화된 걸 이렇게 보면 이게 내 목소리가 맞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add.jsp를 다 만드신 분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update.jsp를 만듭니다. update.jsp 열어서 고객 정보 변경 value 주고요. 아이템에 cost id 이런 식으로 주고 read only 설정해 주고 아이템의 name 그래서 우리가 DB에서 읽어온 값 출력해 줘야 변경을 하는데 용이하겠죠. 그리고 아까 북 할 때도 똑같이 업데이트의 취소 버튼은 한 뎁스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패스 베리어블 때문에 한 뎁스가 더 들어와 있으니까 점점 리스트로 가야 원래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목록 페이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얘는 그 숫자 아니잖아요. 예, 전화번호, 예, 뭐, 넘버로 하면 0이 빠지겠죠? 예. 네, 010 대시도 들어가 있는 그 텍스트입니다. 뭐야? 아, 바보 같은. 예, 이 취소 버튼에 저걸 안 냈네요. 타입 버튼을 안 줬네요. 늘상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입 버튼을 줘야 디폴트
이벤트 핸들러 서브밋이 안 됩니다. 취소를 눌러도 그냥 등록을 시도해버리죠, 얘가. 그래서 취소 누르면 이렇게 돌아오고, 6번. 6번. 홍길동 1, 2, 3. 뭐야? 멍청하게 거꾸로 했네, 씨. 어? 뭔가 제가 삽질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맞죠? 뭐야? 아이씨. 폰도 또 이렇게 길면 안 돼? 잠깐. 제가 뭔가를 지금 삽질을 한 것 같아요. 맞는데, 폰? 폰 어디 갔어? 이게 안 먹는 거야?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쿼리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왜 들어갔지, 그럼? 이거 그냥 말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다 알죠? 이거 log4j 트레이스 잡는 거. 그죠? 이건 다 알죠? 그러니까 오류가 났을 때 쿼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쿼리를 못 보니까 뭐 이런 식의 이 정도 오류 나는 거는 그렇고 log4j 파일을 src 메인 리소스지에 우리 지금 개발하는 단계니까 log4j 열어가지고 그냥 루트를 워닝이 아니라 트레이스로 그냥 잡아버립니다. 얘를 트레이스로 잡으면 이제 로그가 다 찍히니까 좀 손쉽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서 트레이스로 잡아 놓으면 뭐 이렇게 리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 7번 아니 뒷 번호에 아까 했던 거 이거 그래 가서 보자 어디가 잘못됐는지. 커스터머의 폰이 23이라고? 한번 확인해 봐야지. 페이로드 폰 왔는데 8, 10, 13개밖에 더 돼? 뭐야? 아무래도 쿼리가 찜찜해. 매퍼 파일을 가서 봅시다. 어? 세 번째가 폰 아닌가? 어드레스가 먼저예요? 땡큐. 예, 자리를 잘못 잡았나봐요. 계속 앞에다 전화번호 써놨는데 아이 바보 같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너 뒤로 가. 그러면 리스트에서도 전화번호를 뒤로 빼야지. 에라이 씨. 이걸 누가 지워버렸네? SK 디벨로퍼를 진짜 미치. 환장하네. 아니다. 다운받은 거 있으니까. 자, 저는 뭐 기본적인 거 다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했을 때랑 좀 다르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약간 속도도 빠르게 해봤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